리뷰를 하면서 아마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음, 이 구장인데, 이 구장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보면서, 여기 보면 가상함수의 개념과 그 함수 중복은 이제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오버로딩. 그래서 가상함수와 의 개념과 오버로딩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요런 그 오버로딩 차이점을 이해한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배우겠고요. 배웠던 것 같고 오버로딩은 어떻게 보면 함수 중복, 함수를 이름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오버로딩과 또 이제 가상함수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은 이제 다른 거죠. 오버로딩은 어떻게 보면 생성자, 그 다음에 중복 생성자, 그 다음에 뭐 복사 생성자,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쓰는 거를 우리는, 같은 레벨에서 이제 뭐 똑같이 쓰는 걸 오버로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버라이딩은 그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에서 부모 클래스에 어떤 버추얼 함수,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자식 함수는 오버라이딩 함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에서 쓰는 함수를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적 바인딩은, 음, 원래는 이제 부모의 함수가 호출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자식의 함수로 뭐 내리매짐해서 자식의 함수가 호출되게끔 동적으로 바인딩 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적 바인딩이라는 개념도 자식의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가상 소멸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까지는 소멸자가 버철로 정의가 돼 있지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철로 정의가 돼 있어야지만 이게 부모 클래스의 소멸자하고 자식 클래스의 소멸자가 동시에 둘 다, 그 호출이 돼서 안전하게 객체 소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상 소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가상함수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오늘 할 내용을 미리 공부를 해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조금 미리 예습을 해갖고 와라 이렇게 좀 전달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좀 해갖고 오셨어요? 음.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도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 그 응용 프로그래밍, 그 쉐이프와 뭐 서클과 레탱글 이런 객체들을 이렇게 그 엮어서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이게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배점이 커요. 순수 가상함수와 추상 클래스를 이해하고 작성한다.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뭐 보면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점, 뭐 동적 바인딩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지가 크죠. 그 다음에 뭐 가상함수로 하여 프로그램 작성한다. 여기도 이제 한두 문제 나올 수가 있고 블록 코딩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배점이 거의 한 40점, 30점, 3, 40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장만 잘 맞춰도 그 기본이 한 3, 40점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장에 있는 걸 다 뭐 풀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9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전반도 얘기했지만 꼼꼼하게 이 PPT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기본이 이제 점수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상속 관계 함수 중복이라 그러는 게 여기 이제 베이스 클래스랑 이제 더라이브드 클래스면 자식 클래스를 말하는 거죠. 예,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추얼로 사용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오버로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버로딩.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이제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을 해줘야지만 되겠죠. 예. 우리가 업캐스팅을 하는 것과 다운캐스팅 하는 이유는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여태까지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뭐 그림을 그립니다. 원을 그림을 그립니다가 정확한 거지 그림을 그립니다가 정확한 게 아니죠. 뭐 공격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식의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캐스팅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어, 다운캐스팅을 해줘야지만 자식의 함수가 정상적으로 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코스트 이 비용도 많이 걸리고 어, 뭐 캐스팅 연산자를 쓰다 보니까 코드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바로 가상 함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앞에 키워드 버추얼로 정의를 하는 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앞에다 버추얼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 함수는 가상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의 경우에는 오버라이딩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서는 가상함수, 자식에서는 오버라이딩 함수.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함수를 부모의 함수가 호출되지 않고 자식의 함수가 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동적 바인딩을 하고 함수를 재정의해서 쓰고 뭐 다양성의 한 종류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태가 원래 있던 기태, 존재감이 상실이 되는 거죠. 부모에 있는 함수는 거의 존재감이 상실이 되고 자식에 있는 함수가 결국에는 호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오버라이딩 개념은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은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면은 함수 이름도 똑같고 이걸 다양성이죠. 오버로딩이죠. F라는 함수가 이제 부모와 자식에 있지만 얘는 결국에는 재정의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다른 함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함수 이름은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버추얼로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이 함수는 가상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원래는 이 코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걸 이전 반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버추얼이라고 하는 걸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상함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F라는 건 가상함수가 되는 거고 오버라이딩 함수는 이제 여기 F라는 이 자식에 있는 함수가 오버라이딩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쓰지는 않고 뭐 이렇게 자식도 버추얼로 쓰기는 있지만 대신에 생략을 하고 뒤에다가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말을 써주게 되면은 이 함수는 오버라이딩 함수다. 이렇게 이제 C++에서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가상함수를 말하는 거고 밑에 거는 오버라이딩 함수입니다. 오버라이딩 함수는 결국에는 존재감 상실이 되는 거죠. 부모에 있는 함수가 존재감이 상실이 되고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게끔 바인딩 하시는 거죠. 동적 바인딩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자식의 함수가 이렇게 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오버라이딩 함수다. 이건 오버라이딩, 이런 경우는 오버로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버추얼 키워드 쓰게 되면은 이 함수는 버추얼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이게 상속으로 묶여져 있어야지만 이 가상함수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제 되게 중요한 예제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예. 어,
거의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한 가상함수 호출이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요렇게 요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베이스 타입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PDI라는 자식의 어떠한 객체 주소를 할당하게 되면 이제 업캐스팅이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업캐스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다운캐스팅을 하는 게 맞겠죠. 가상함수를 배우기 전에는. 근데 다운캐스팅을 하지 않고 이제 이 좋은 이제 어떠한 가상함수를 갖다 쓰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기능을 쓰게 되면은 요렇게만 써줘도 캐스팅 연산자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동적으로 자식의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적으로 자신에게 함수가 호출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딩의 기능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던 내용 자체가 바로 이제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딩을 배우기 위해서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을 이제 미리 배웠던 거죠. 네. 상속이랑 업캐스팅은 이제 위로 올라가고, 다운캐스팅은 밑으로 내려가고, 캐스팅 연산자는 뭐 인티저에서 플로트 이렇게 다른 타입으로 변환시켜주는 게 캐스팅 연산자인데, 이거는 그냥 위아래만 캐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배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 가지 타입으로. 예를 들어서 유닛 타입이든 아니면 뭐 쉐이프 타입이든 이렇게 한 가지 타입으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입으로 연속된 공간을 만들어하는 것이 배열인데, 이렇게 한 가지 타입으로 유닛이든 쉐이프든 한 가지 배열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캐스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개 변수에서 이런 아버지 타입으로, 뭐 예를 들어 유닛, 유닛이라고 하는 어떤 타입으로 받는다. 아니면 쉐이프 타입으로 받는다. 그러면 여기 오는 어떠한 파라미터의 객체들은, 자식에 있는 타입들은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매개 변수의 어떤 전달에 있어서는 되게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업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업캐스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되거든요.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업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리매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다운캐스팅은 코스트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걸리고, 이 타입캐스팅 연산자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버추얼 함수를 선언을 해주면 자동으로 동적 바인딩이 돼서 자식의 함수가 호출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뭐 100개의 객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문을 돌려서 자동으로 자식의 함수들이 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객체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안전한 그런 어떠한 객체 지향 코딩을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예제가 바로 이제 이 예제예요. 이 예제고, 이 예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객체 설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 어떠한 부모 클래스는 하나의 템플릿, 인터페이스 역할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서클, 그 다음에 레탱글, 트라이앵글, 라인, 이런 객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객체들을 어떠한 타입으로 묶을지는 바로 부모 클래스에서 정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객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동적으로 객체들을 만들어줍니다. new라든가 아니면 delete, 이러한 동적 객체를 사용해서 객체를 바로 만들어 버려요. new하고 delete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예,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아무 빈 곳이 있으면 이런 객체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어 놨으면 뭔가가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은 배열처럼, 마치 배열처럼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예제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동적 바인딩. 그래서 이 예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교수님이랑 풀어가야 되는데,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예제를 교수님하고 이제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이, 오버런딩과 오버런딩의 비교가 있네요. 여기 보면. 예, 요거를 갖다 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예제를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음. 굉장히 좀 복잡한 예제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예제 중에 가장 중요한 예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스타크래프트 예제를 과제로 내줬는데, 그때 첫 번째는 이제 객체 설계가 들어가면 몇 점, 그 다음에 뭐 스태틱을 이용하면 몇 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링크드 리스트가 들어가면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구분을 지어 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지금 배우는 이러한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객체를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제니까 교수님이랑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한번 교수님이랑 이제 해볼 텐데, 뭐, 노션에 보면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요 내용을 보고 한번 쭉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폴더를 예,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애들을 추가하고 뉴 필터,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필터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그 뭐 그래픽이라고 할까요?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라도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제가 써놓은 게 오전반에 있을지도 몰라서 한번 쉐이프 요거는 지워버리면 될 것 같아요. 쉐이프 메인 지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애드를 하시고 new 아이템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shape 점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shape 점 네, 잘 만들었죠? 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헤더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예제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블록 코딩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배점이 심해요. 거의 15점에 당하기 때문에 이걸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지시어를 써서 if and define 그리고 언더바 shape 언더바 헤더 파일. 자, 이렇게 그 지시어를 define 문을 써가지고 이 헤더 파일이 그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건 지시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어, 중요합니다. 예. 원래는 그 여기 보면은
뭐 교수님이 여기 보면은 뭐 그 헤더 파일을 굉장히 뭐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냥 교수님은 여기 보면은 뭐 헤더 서클.점 헤더 파일, 서클.cpp, 레탱글.점 헤더 파일 이렇게 있지만 이제 교수님은 그냥 하나의 파일에서 만들게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파일에서 만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요거 그냥 뭐 처음부터 만들어도 되니까 그대로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서 그냥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코드 없어도 돼요. 네. 자, 일단은 인클루드를 해서 네, 우리가 IO 스트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using name space std를 써줘야 됩니다. 뭐 이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cout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널이라고 하는 이 값도 이걸 선언해 줘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써줘야지만 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이번에는 이제 shape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shape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네, shape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private이라는 그런 어떠한 어 그리고 또 protected, 또 public 이렇게 C++에서는 세 가지의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접근 지정자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접근 지정자. 이 private는 이 클래스 안에서만 활용되는 거고 protected는 자식에 있는 클래스까지 활용이 되는 거고 public은 모든 클래스 함수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 접근 지정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프라이빗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하냐면 cf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next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멤버 변수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거야. 얘가 하는 역할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이러한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객체가 여기는 이제 부모 클래스, 여기는 서클 클래스, 이게 쉐이프 클래스라고 하냐면 이거는 서클 클래스가 될 거예요. 뭐 레탱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쉐이프 클래스, 여기가 레탱글 클래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넥스트라고 하는 이 포인터 변수가 이 다음 노드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넥스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내가 어떤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했다면 여기 트라이앵글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넥스트가 있으면 여기 있는 것도 여기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무슨 타입이냐면 이 전체를 대표하는 타입이 무슨 타입이냐면 바로 아버지 타입이거든요. 그 아버지 타입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가 뭐냐면 이 아버지 타입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 변수가 뭐냐면 바로 이 쉐이프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어떠한 요 멤버 변수를 왜 쓰냐? 예, 바로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트드에서는 이제 뭘 쓰냐면, 프로텍트드에서는
어떤 함수가 존재하면 뭐 이거가 존재하겠죠. 기본적으로 쉐이프라는 어떠한 그 생성자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자가 그 쉐이프라는 소멸자가 이제 그 필요한데 그 지금까지는 소멸자가 가상함수가 아니었어요. 가상함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버추얼을 쓸 거예요. 그래서 가상 소멸자를 만들어요. 예, 그 가상 소멸자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에서도 어떤 소멸자가 호출이 되지만 바로 바인딩을 해서 자식에 있는 소멸자도 호출이 돼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자식의 소멸자도 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은 둘 다 부모의 소멸자와 자식의 소멸자를 두 개를 소멸자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객체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어떠한 그 요런 것들이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코드가 맞는지 여기 쉐이프 클래스가 맞는지 볼게요. 프로텍티드에 들어가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잠깐 옮기겠습니다. 네. 자, 요거를 여기 퍼블릭으로 해놓은 게 맞죠? 왜냐하면 소멸자와 그 생성자는 퍼블릭에 있어야 됩니다. 프로텍티드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실제 그리는 함수 void 그 다음에 draw라는 함수를 호출해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요 void라는 그 요런 어떤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버추얼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얘는 가상함수가 되는 거죠. 가상함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자식의 함수를 재정의해서 오버라이딩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 예. 그게 가상함수를 쓰는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요런 어떠한 그러면 드로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서클이나 그다음에 라인이나 렉탱글에서 반드시 재정의해서 써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쉐이프라는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페인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페인트 함수가 여기 하나 있나요? 예, 페인트 함수가 있습니다. 페인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함수는 여기다가 만들면 돼요. 예, void 페인트 함수를 만듭시다. 예. 그냥 이거는 일반 함수예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어떤 클래스로 구성이 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쉐이프라는 어떠한 클래스는 중요한 게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이 멤버 변수가 포인터 변수를 멤버 변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함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제 뭐 생성자, 소멸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두 가지 여기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네, 조금 이따 작성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쉐이프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지금 녹색 줄로 이렇게 좀 녹색 줄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구현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구현하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자, 그럼 구현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현 파일을 만드는데 add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ew 아이템에서 shape .cpp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만들 수 있죠? 예, 그쵸? 예, 만들었죠? 예, 그 shape.header 파일,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썼어요? 네? 이거 다 작성했나요? 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가상함수 우리 배웠으니까 요거하고 가상소멸자 요 정도만 이제 좀 신경 쓰이는 코드고 나머지는 뭐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현 파일을 이제 저 함수들을 구현해야 되니까 include 그다음에 이제 shape 좀 헤더 파일로 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쉐이프의 클래스 안에 이제 생성자를 구현해 줘야 돼요. 예, 생성자.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생성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뭘 쓸 거냐면 디스가 가리키고 있는 next라고 하는 얘는 포인터 변수거든요. 포인터 변수는 어떤 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주소. 네,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포인터 변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 0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대신에 널이라는 값을 쓸 수는 있어요. 이 널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값이에요. 널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 초기화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초기화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요. 이 쓰레기 값이 들어가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에러가.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되게 중요한 게 주소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주소를 찾게 되면은 내가 메모리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를 침범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크리티컬해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널로 초기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음 프로그래머의 고수가 되면은 이제 어떠한 걸 하게 되면 디버깅이라는 걸 하게 돼요. 디버깅. 이제 코딩에 이제 그 어떠한 그 고수가 되면은 디버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앞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F9자를 찍어 놓으면은 아까는 안 되더라고요. 녹음이 안 됐었어. 미안. 지금부터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짤 텐데 여기에 그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한번 교수님이랑 같이 짜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됐으면 이제 아무 좀 그 어느 정도 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자료 구조 쪽이에요. 이제 보면은 자, 일단 메인 함수로 와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제 할 텐데 쉐이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떠한 그 중요한 또 포인터 변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쉐이프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로 포인터 p start라는 애가 필요하겠고 쉐이프로 그 다음에 이제 p last라고 하는 애가 필요해요.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두 개의 그 포인터 변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얘는 시작 노드와 끝 노드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네. 시작 노드와 끝 노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뭐 노드가 만들어진다면 노드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노드가 만들어지고 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애는 이 여기를 가리켜야 되겠고 여기 포인트를 가리켜야 되겠고 어떤 애는 이 끝 노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끝 노드를 알고 있어요. 여기가 시작 노드,
끝나도. 그러니까 여기는 주소가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다. 얘는 500번지다. 그러면 여기에 500번지라는 애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100번지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서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고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노드를 다 내가 순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노드와 여기에 해당되는 노드를 알고 있는 코드가 바로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널이라고 하는 걸로 초기화를 시켜줍시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널이라고 하는 걸로 초기화를 시켜줍시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그 저장하기 위한 코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하나의 코드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코드가 있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메인 함수가 어떻게 돼 있니? 봅시다.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 코드를 봐야 돼요. 메인 함수가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아, 네. 처음에 있는 그 코드를 생성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pstart라는 거, pstart는 이제 포인터 변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new circle이라고 하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요. 이거는 동적 객체죠. 그러니까 동적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해서 동적 객체를 생성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소를 스타트 p 스타트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소가 만들어 이게 객체를 할당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객체 할당했으면 뭐 100번째가 들어가겠죠. 예. 이게 뉴 서클이에요. 뉴 서클. 이게 뉴 서클인데 뉴 서클이 어느 정도 뭐 메모리 공간에 이제 할당을 했으면 이 주소가 있겠죠. 이 주소를 pstart라고 하는 포인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면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초기 노드를 생성했다고 보면 돼요. 예. 초기 노드를 처음 노드를 생성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plast에 있는 plast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죠. 얘도 포인터 변수니까 이 plast에다가 pstart라고 하는 주소를 저장해요. 그럼 결국에는 처음 노드를 두 개의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뉴 서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코드가 만들어지면 뉴 서클을 하게 되면 이런 코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넥스트라고 하는 그런 포인터 변수가 있었어요.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 shape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포인터 타입으로 넥스트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객체가 생성을 했을 때 우리가 new하고 circle이라고 하는 이런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요 new하고 요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객체가 만들었으면 주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소가 이 100번지라는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100번지. 이 100번지를 현재 포인트 p 스타트라고 하는 우리가 포인트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 100번지라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 노드를 이렇게 이 첫 번째 생성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last라고 하는 애를 또 만들었어요. plast라고 하는. 이것도 plast라고 하는 포인트 변수인데 얘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 현재 pstart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또 어딜 가리키냐면 바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P 스타트랑 P 라스트는 하나의 생성된 객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짠 코드예요. 예.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예.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의 코드가 바로 저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어? 이해됐어요? 예? 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뭔가, 예, P 라스트에 있는 코드를 보니까 P 라스트에 있는 곳에다가 뭐 애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애들라는 함수가 지금 없잖아. 그죠? 우리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 그 애들라는 함수를 만듭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코드를 짤 거냐면은 이런 코드를 짜려고 하는데 이 애들라는 함수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예? 이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알겠지? 음. 이 애들라는 함수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 애들라는 함수를. 예. 자,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자, 쉐이프 H로 와서 이 코드예요, 이 코드. 이게 코드가 있는데 여기다 제가 주석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안 쓴 건 뭐냐면 이제 여기다 이제 여기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자료 구조에 해당 코드예요. 예.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써야 될 거예요. 여기 부분에다가. 자, 이 어떻게 쓰냐? 여기 쉐이프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쉐이프 자, 이건 뭐냐면 함수명 앞에 나오는 이거는 타입이에요. 반환 타입. 그러니까 반환 타입이니까 포인터로 주소를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소를 반환하기. 그리고 함수명이 와요. 함수명. 그게 뭐냐면 애들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함수명은 가로인데 가로 안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요. 뭐 인티저 i 보통은 인티저 뭐 a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쓰냐면 sheep 그 다음에 p라는 애를 써줘요. 이런 함수가 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입력도 얘는 입력도 포인터 그 다음에 출력도 포인터예요. 포인터는 주소라는 얘기예요. 주소. 그러니까 입력도 P라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주소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주소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하나의 코드가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shape 그 다음에 get next라고 하는 이 함수예요. 이거는 입력은 없어. 근데 출력이 포인터야. 음. 자,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노드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linked list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동적으로 어떠한 노드들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값을 하고 출력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역할이지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이런 어떤 타입으로 가진 애들을 서로가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료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교수님이 써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인제 지금 여기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게 구현을 해 줘야 돼요, 구현. 예, 구현하는 코드는 이제 CPP 코드에서 인제 해 줘야 되겠죠? 네. 그 CPP 코드로 들어갑시다. CPP 코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전에 두 가지 함수를 구현해 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반환 타입은 뭐다? 반환 타입은
쉐이프 포인터로 반환을 해주니까 주소를 반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쉐이프라는 클래스 안에 add라는 함수를 가진 명이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쉐이프 포인터 타입으로 P로 넘겨오라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중괄호를 쓰게 되면은 이 함수에 대한 어떠한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결국에는 파라미터 P가 들어온 거예요. 이 P가 포인터가 들어온 겁니다. 예. 이 P는 결국에 뭐로 받냐면은 이 P가 받는 거는 뭐가 받냐면 뉴 서클 이렇게 이제 어떠한 여기 있는 값이 넘어오는 거예요. 뉴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의 주소가 이 P로 어떻게 보면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P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코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shape 이런 P는 뉴 서클 이런 어떤 코드를 쓴 거지만 여기 이제 넘겨주는 거는 뉴 서클이라는 거 넘겨주면 P로 받겠죠, P. 예. 자, P로 넘으면 이 뉴 서클에 대한 주소가 넘어오겠죠. 예. 그러면 this 점, 네, this 점 next라고 하는 애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P라는 애를 저장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에 있는 현재 노드에 next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다음 노드의 주소를 할당한다는 얘기죠. 예. 현재 노드의 next 포인트 변수에다가 다음 노드의 주소를 할당. 그러면 연결이 되겠죠. 이게 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게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 코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리턴 타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리턴 타입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예,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리턴 타입이죠. 예, 그러니까 리턴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리턴 해줘야 돼요. 저 단어 타입이 있으니까 리턴 뭘 해주냐면 예, P를 해주는 거예요. P 예, 현재 P 들어온 요 뉴 서클에 대한 주소 이 뉴 서클이 뭐 100번지다 그러면 100번지를 리턴 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들어오는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자, 쉐이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쉐이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이제 getNext라는 게 있었어요. getNext라는 함수. 네,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getNext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return next를 해주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짜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다음번 노드를 묻고 있음. 어케스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get next 하게 되면은 next 다음번 노드가 잠겨 있음. 다음번 노드를 가죠. 요거를 주석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getNext라고 하는 건 이 함수는 다음 노드의 주소를 보내주는 거야. 다음 노드의 주소를 리턴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함수가 되게 중요한 함수인데 이 add라는 함수와 getNext라는 함수가 되게 이제 중요한 함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중요해요. 특히 이 add라는 함수는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을 해주는 목적이에요. 현재 노드와 다음번 노드를 연결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쓰면은 현재 노드와 다음 노드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이제 메인 함수로 한번 들어갑시다. 메인 함수로 들어와가지고, 예, 이제는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쓰냐면, 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쓸 텐데, Plast는 현재 예,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Plast는. 이 Plast가 가지고 있는 add라는 함수에다가 new circle이라는 그런 어떤 객체를 동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죠. 예. 자, 이 상태는 뭐냐? 이 코드를 자세하게 보면은 현재 그 Plast가 가지고 있는 자, 코드를 저거를 이제 여기까지가 이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줄을 이제 하게 되면은 뉴 서클이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게 돼요. 뉴 서클이라는 게 만들게 되면 하나의 또 어딘가에 메모리에 어딘가에 이런 어떠한 또 객체를 만들겠죠. 예, 객체를 만들겠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 넥스트에는 이 객체가 생성할 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객체가 생성할 때 뭐가 들어가 있죠? 예? 객체가 생성할 때 뭐가 들어가 있죠? 반드시 널이 들어가 있죠. 널. 예? 이게 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객체가 생성할 때. 얘도 객체가 생성할 때, 넥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할 때 널이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new 서클 해가지고 이 객체를 만들었어요. 일단 연결은 안 돼 있어. 연결 안 돼 있고 현재 요런 상태가 된 거야. 여기까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널로 초기화되고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Plast에는 현재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냐면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shape라고 하는 포인트 변수를 가진 P로서 리턴을 이제 shape라는 걸 해주고 있어요. 이런 함수가 들어가 있어. 이런 함수가 지금 만든 거야. Plast가 가리키고 있는 이 add라는 거에다가 이 객체의 주소가 지금 현재 200번지야. 200번지. 200번지를 넘겨. 그러면 이 P가 받겠죠. 이 P가 받아. 200이라는 숫자를 P가 받아. 예, 여기로 넘겨버리면 200이라는 주소를 P에다가 넘겨줘. 그러면 이 함수에서 해주는 역할은 자기의 넥스트에다가 넘어준 P라는 주소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게 널이 아니라 넘겨준 주소가 여기가 200번지가 되는 거지. 200번지. 그러면 이 포인트 변수 넥스트는 현재 어딜 가리키냐면 200번지니까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리턴을 해줘요. 리턴을 해줘. 그런 다음에 리턴을 해줘. P를 리턴해줘. 현재 P가 200번지니까 리턴을 해줘요. 리턴을 해주면 뭐로 받냐면 Plast에다가 리턴을 해주니까 Plast에다가 200을 저장하라는 얘기. Plast에다가 200을 저장하니까 이게 이제 100이 되는 게 아니라 200이 됩니다. 그럼 Plast는 현재 어딜 가리키냐면 여기를 끊어버리고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현재 이렇게 했으면은 얘가 여기 넥스트를 알고 있으면 넥스트에는 그 다음 노드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 그러면 이 객체랑 이 객체 두 개의 객체를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P 스타트는 처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P 라스트는 이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여기 다음에 또 써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 P 라스트 에다가 P last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add라는 함수에다가 new circle이라는 거를 또 집어넣었다 이거요. 예. 자,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자, 이런 걸 썼어요. 두 번째로 썼어. 그러면 저기 이 코드가 이제 이 코드를 이 new circle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뭐 어딘가에 만들어지겠죠. 어딘가에 만들어지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여기도 new circle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넥스트에는 초기화가 널이 되겠죠. 이런 객체 만들었어. 아직 연결이 안 됐어. 얘는 300번지라고 합시다. 예, 연결이 안 됐어. 근데 p 라스트가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도 여기에 add라는 함수가 있다고. 쉐이프의 반응 타입이 쉐이프고 add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쉐이프라는 타입으로 매개 변수로 p라는 걸 받아. 이런 함수가 존재해 얘도.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p 라스트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네, p 라스트에 있는 add에다가 이 객체의 주소를 넘겨. 예, 그러면 이 p가 300번지니까 이 300번지가 여기 들어오겠지. 300번지. 그러면 이 코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죠. 현재 어떻게 나냐면 예, 넘어좀에 디스가 가리키고 넥스트에다 저장해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디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 넥스트에다가 이 넘어준 300을 저장을 해라. 300이라는 걸 저장합니다. 그럼 이 순간 얘는 어딜 가리키냐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P를 해주니까 300이라는 숫자를 넘겨줘요. 300이라는 숫자를. 300이라는 숫자를 넘겨줘서 결국엔 어디에다 저장을? 여기다 저장을. P 라스트에다. 리턴 P를 해주니까. 네, 리턴 P를 해주니까 300이라는 숫자가 네, 어디에 들어오냐면 여기에 들어오요. 여기에 이제 3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 그러면 이제 200이 아니라 300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를 끊어버리고 어딜 가리키냐? 예, 이제 여기를 가리키겠죠. 이 P 라스트는 이렇게 가리키. 그죠? 그러면 자 여기 객체의 넥스트라고 하는 이 포인트 변수에는 주소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두 번째 노드의 넥스트에 있는 변수에도 주소가 들어가 있어.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의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 주소가 들어가 있어? 널이 들어가 있어? 널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 주소가 안 들어가 있잖아. 여기도 300, 여기도 200.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맨 마지막에는. 널이 들어가 있지? 어? 널이 들어가 있잖아. 주소가. 맨 마지막에 P 라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널이 들어가 있어. 나머지는 다 주소가 들어가 있어. 넥스트에. 얘만 널이 들어가 있지. 아셨죠? 예?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봅시다. 예, 돌려봅시다. 이렇게 돌려보면 컨트롤 F4 해가지고 돌려보면 뭐 아직까지 뭐 출력하는 건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그죠? 예,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출력을 해봅시다. 네, 출력을 해봅시다. 예. 자, 출력을 해봅시다. 네,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쉐이프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 P를 만들어요. 그죠? 또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 또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 아유, 어지러워. 아유, 교수님 너무 어려워. 포인트 변수 P라는 애를 또 만들어. 어? 포인트 변수 P를 만들어.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P 스타트에 있는 애를 집어넣어요. 예, P 스타트에 있는 애. 지금 현재 P 스타트가 뭐로 돼 있어, 지금? 100으로 돼 있죠. 그럼 100의 100이라는 수. 얘를 어딜 가리키냐면 이제 이 앞에 노드를 가리켜요. 왜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면 P 스타트와 P 라스트는 움직일 수가 없어. 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움직일 수 없냐? 처음 노드가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 노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가 있어야 돼. 배열은 첨자라는 게 있어요. 뭐 0번째 봐. 그 다음 몇 번째, 10번째. 이걸 알아. 크기를 알아. 얘 처음 0, 1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얘는 현재 변수도 없어. 그냥 new 해가지고 만들어. 얘는 주소만 알고 있을 뿐이야. 주소만. 그러니까 주소만 알고 있으니까 이 주소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은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왜? 얘를 끝까지 움직여버리면 처음 노드는 누가 알고 있어? 이미 가버리면 끝이야.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포인트 변수에다가는 처음 노드가 어디에 처음 노드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P 스타트와 P 라스트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건 누가 이동을 하냐? 얘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P라는 애는. 그래서 P를 갖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뭘 집어넣어요? 네, 뭘 집어넣어요? P 스타트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돌리면 되겠죠. while문을 돌리면 돼요. while문이 돌리면 되는데 현재 P가 뭐예요? 널이 아닐 경우. 널이 아닐 경우에 계속 올해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죠? 아닌가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음. 자,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P가 가리키고 있으면 뭘 해주면 돼요? 자, 여기다 P가 가리키고 있는 드로우 페인트를 해주면 되죠. 페인트를 찍고 그 다음 뭐냐면 P에다가 P가 가리키고 있는 넥스트를 갖다가 get next를 해주면 되죠. 이런 코드가 이제 써주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저 코드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알았어요. P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P 스타트를 여기다 요 코드까지는 알았어요. 여기가 이제 문제죠. while은 P가 현재 널이 아닐 동안에 이제 돌아야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하고 현재 P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력을 하겠죠. 현재 P가 여기니까 P가 가리키고 있는 페인트를 찍어라는 얘기예요. 페인트 여기 함수 있어요. 페인트 여기 함수 있습니다. 페인트에서 페인트라는 걸 찍게 되면은 드로우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페인트를 호출하게 되면 찍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get next를 하게 됩니다. get next. get next가 하게 되면은 뭐냐면 예, P에다가 P가 가리키고 있는 get next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이 get next를 하게 되면 여기 get next가 있는데 get next를 하게 되면 이걸 리턴해줘. 이 next라는 것을 리턴해줘. next를 갖다가 리턴해주면 여기가 200이 됩니다. 그럼 얘는 현재 어디가 되냐면 얘를 끊어버리고 두 번째 노드가 가리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뭡니까? 뭐예요? 네, 여기에 있는 페인트라는 걸 출력을 해주고 페인트라는 걸 출력을 해주고 get next를 또 가져와서 get next를 하게 되면은 이 30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200이 아니라 300이 됩니다. 와서 마지막에 와서 P가 현재 널이 아니냐, 널이 아니냐를 체크를 해요. 예. 현재 여기는 P가 300이니까 여기 왔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페인트 출력을 해주고, 페인트가 출력을 해주고, get next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을 여기다 할다 그래요. 그럼 여기는 이제 300 다음엔 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체크를 해요. P가 널이냐? 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빠져나가고. 네, 이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맨 마지막에 너를 집어넣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널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링크드 리스트 같은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빈 곳에다 팍팍 만들어 가지고 쫙 연결시켜 주는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과 노드는 라스트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쭉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력이 가능해지죠. 자, 컨트롤 F4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원의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라는 게 출력이 돼요. 이건 가상함수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상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식의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게끔 우리가 코딩을 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동적으로 만든 이 new라는 애는 딜리트를 해줘야 돼. 딜리트를 해서 객체를 없애줘야 돼요. 딜리트를. 동적 객체들은. 그러면 딜리트, 이제 객체를 삭제하는 코드가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객체를 삭제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P라는 곳에다가, 다시 P 스타트라고 하는 그걸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이미 끝에까지 갔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돌면서 마찬가지로 P가 널이 아니냐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을 쭉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삭제를 하려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를 없애주고 얘를 없애주고 얘를 없애주고 얘를 없애주는 그런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처음에 노드에 있는 주소를 P에다가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가리키면 얘를 P가 여기 현재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삭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지금 삭제를 해버리면 이 다음번 노드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이걸 삭제를 해버리면 이 다음번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는 애는 현재 노드의 이 넥스트가 가지고 있는데 얘를 먼저 싹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먼저 날려버리면 그러면 이 다음번 주소는 어떻게 돼요? 정보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음번에 정보를 알고 있는 이 넥스트를 어딘가에다가 템프에다가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없애야지만 그 저장된 걸 가지고 내가 다음번 노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수업 알고리즘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나요? 템프라는 걸 만들고 얘를 이쪽으로 집어넣고 얘의 값을 이쪽에 집어넣고 얘를 이쪽에 집어넣지 수압이라는 게 동시에 이렇게 바뀌어져요? 안 되죠. 수압. 수압 함수 여러분들 알잖아. 그죠? 이걸 동시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고. 템프라는 걸 만들고 얘를 먼저 여기다 집어넣고 얘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얘 있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게 되지 이게 동시에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딜리트도 어떤 템포럴이 그 어떠한 값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여기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쉐이프라는 코드를 써주고 있죠. 여기다 보면 쉐이프라는 코드를 써주고 있죠. 쉐이프 코드를 펜트 Q라는 걸 두고 뭘 써줍니까? P가 가리키고 있는 getNext라는 걸 써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delete 그 다음에 P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P에다가 Q를 갖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써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줘야지만 현재 이걸 P를 먼저 딜리트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P가 가리키고 있는 getNext를 하게 되면 다음번 노드를 Q에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P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다음번 주소를 Q에다 집어넣고 Q를 임시적으로 Q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P에다가 다시 Q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집어넣겠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딜리트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렵죠? 이해해요. 어려운 거.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링크드 리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배울 때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포인터로만 해요. 원래 C 언어나 C++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이 메모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메모리 윈도우즈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그 메모리 영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뭐 힘 영역에다 팍 만들어가지고 쫙 연결시켜버리고 내가 이제 좀 지우고 그다음에 다시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스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포인터로 이렇게 하다 보면 포인터로 이게 굉장히 포인터를 많이 쓰죠. 포인터. 그러니까 동적으로 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이제 포인터로 이렇게 다 접근해 가지고 주소를 접근하게 이제 해서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딜리트 해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조의 핵심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컨트롤 F4키 누르면 정상적으로 뭐 우리가 소멸자를 호출하지는 않았지 어떤 구현 부분을 써주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이 객체들이 삭제가 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코딩을 했어요? 네? 코딩을 했죠? 네? 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나만 추가를 합시다. 자, shape.header 파일 하면서 자,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렉탱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오케이? 렉탱글. 자, 클래스 렉탱글이라는 걸 만들읍시다. 렉탱글. 그다음에 퍼블릭, 그다음에 쉐이프, 그다음에 프로텍티드, 그다음에 보이드 드로우. 됐어요. 여기. 자, 이렇게 썼어요, 안 썼어요? 렉탱글. 렉탱글 이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지금 뭐 쓸 수 있죠, 코딩. 예? 응. 렉탱글 다 했어요? 어, 렉탱글. 코드가 길어요, 짧아요? 예? 코드가 길어요, 짧아요? 어때요? 짧죠? 예, 코드가 짧아요. 자, 쉐이프로 넘어가십니다. 쉐이프.cpp.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쉐이프 쓰고 여기다가 이제 서클 똑같이 이제 레탱글을 만들었어요. 레탱글. 자, 이제 보이드.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드로우. 자, 이렇게 해주고 서클이 아니고 이제 레탱글이 돼. 레탱글. 죄송합니다. 레탱글.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그 서클과 거의 유사해요. 이번에는 사각형 형태로 예, 사각형의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죠? 예, 얼마나 간단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5분간 쉬었다 할 테니까 자, 어, 좀만 참고 좀 코딩을 합시다. 자, 사각형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메인 함수를 봅시다. 이 메인 함수를 보면은 네. 여기다가 이렇게 plast에다가 plast가 가리키고 있는 add 해주고 new 그다음에 rectangle 이렇게 써줍시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코딩을 한번 시험을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치는데 우리가 한 작업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코딩을 하면은 금방 나오는데 우리가 한 작업을 보면은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데 10분이 걸렸어요. 한 1분이 걸렸어요. 네? 뭐 1분도 안 걸렸죠. 이게 핵심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객체 설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객체 설계라는 건 뭔데 아니 라인을 만들던 아니면 사각형을 만들 때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가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잘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렉탱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별도 만들고 라인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저기 뒤에 두 명. 자네 둘은 F. 알았지? 어? F. 재수강해야 돼. 알았지? 어? 처음 수업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이유가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나? 음. 내가 분명히 이름을 알고 있어. 두 명.
그래서 지금 이제 객체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CF에다가 얹어놨다는 얘기죠. 여기는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코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만들어진 게 객체 설계라는 거예요. 객체 설계라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객체 설계를 잘 만들어서 이 링크드 리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 구조 형태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훌륭한 코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떠한 그 코드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그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부분이 그 상당히 많은 어떠한 그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닛이라고 하는 거하고 저그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스타크래프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스타크래프트에는 어떠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예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잘 알고 계시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드가 이제 아까 특히나 이런 어떤 메인 함수에서 요런 코드들은 굉장히 중요한 코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코드들. 이런 코드들은 굉장히 중요한 코드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p 스타트를 여기다 집어넣죠?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순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코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예? 예. 그래서 5분간 쉬었다가 이 나머지 추상 클래스 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안 되는 사람들은 손을 드세요. 자, 이게 전파이라고 뭐, 음. 이게 너무 잘못했다가 에러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자. 초기화 안 됐다. 그래서 펄슨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 나오고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레탱글 쉐이프 펄슨 아니라 서클 이거 갑자기 엘라나가 저번에 한 여기다 네, 이미 정리되어 있다. 서클 보이드 네. 이게 지금 서클의 CPP에 보면은 이제 서클 두 번 정의가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레탱글 하면서 카피 앤 페스트 하면서 서클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게 보면 지켜를 이건 아니고 지금 어디 하고 있니? 위에 있어? 아 이거 지금 CP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레탱글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 들어가면서 레탱글에 이제 보면은 여기 또 레탱글 여기 돼 있잖아. 그죠? 이게 뭐 됐는데 문제 없는데 거기 응? 이것도 상상을 지금 그죠? 문제? 그 이름이 똑같아서 저번에 만들어둔 핑크 파일 맞아. 그것 때문에. 클래스가 이름이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떻게 했냐, 여기, 이제, 왜 서클, 여기 만들어져 있었어요. 현재. 이 프로젝트 내에, 이게 그 파일명이 똑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해야 돼. 응, 그럼 돼.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떠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여기 앞에도 매개변수 앞에도 쉐이프라는 이런 거를 써놨잖아요. 쉐이프라는 어떠한 그 포인터 변수 P라는 걸 써놨는데 이것도 인터페이스로부터 역할이에요. 이게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 P는 이 쉐이프 아버지 타입으로 이렇게 그 매개변수에다 해놨기 때문에 서클 객체가 뭐 들어오던 여기 뉴 서클이 되던 그 다음에 아까처럼 뉴 레탱글이 되던 뉴 뭐 트라이앵글이 되던 이런 어떠한 그 객체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상속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떠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속 구조, 객체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확장이라든가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유닛이라든가 유닛 뭐 페어런트 클래스가 유닛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쉐이프 클래스가 됐지만 이것을 범용적으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어떠한 클래스가 오든지 범용적이라는 말은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네릭 타입이라는, 제네릭이라는 타입인데, 그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제너릭 타입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자바든 C샵이든 이제 좀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실무 코드라는 게 제너릭 타입을 많이 써요. 제너릭 타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해 가지고 이렇게 범용적으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코딩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좋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어떠한 성능과 그다음에 퍼포먼스와 이게 뭐 이렇게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구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객체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림 이렇게 지금 다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이 됐고 P 스타트하고 P 라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고
P라는 애가 순회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쭉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추상 클래스예요. 예. 자, 추상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봅시다. 이 코드에서.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가상함수라고 그랬죠? 예, 이 가상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우선 주석 처리를 할게요. 예, 주석 처리하고 얘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virtual void draw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는 0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쓰게 되면 는 0, 0을 쓰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수 가상함수라고 불러요. 예, 순수 가상함수. 순수 가상함수 또는 추상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추상 메소드. 이 순수 가상함수가 하나라도 존재를 한다면 뭐 여러 개 쓸 수가 있지만 하나라도 존재를 한다 그러면 그때의 이 클래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 이거는 베이스 클래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추상 클래스라고 불러요. 예, 이 순수 가상함수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예, 추상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예, 추상 순수 가상함수를 한 개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추상 클래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되냐면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컴파일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F4키 눌러보면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에러가 있어요. 원래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러가 없다면 컴파일에서 알아서 이제 해주는데 이렇게 쓸 경우에는 뭐라 하냐면 함수의 구현 부분을 쓰면 안 돼요. 함수의 구현 부분을 삭제한다. 예. 즉 뭐냐면 우리가 CPP로 넘으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요 c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구현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주석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서클이 아니죠. 예, 쉐이프죠. 쉐이프의 드로우가 요게 요렇게 주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어떠한 그 지금 이 순수 가상함수가 요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구현 부분이 없습니다. 구현 부분을 삭제하는 얘기는 이 중괄호 부분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중괄호 부분의 내용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걸 쓸 수가 있냐면은 자, 메인 함수를 오게 되면 이걸 못 해요. 이거. 자, 쉐이프 그다음에 뭐 p 베이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코드를 썼었어요. 그냥 아버지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순수 클래스는 그 추상 클래스는 독자적으로 인스턴스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객체 인스턴스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예,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예. 추상 메소드가 아닌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게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인스턴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는 추상 클래스가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인데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 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인스턴스가 돼요. 근데 추상 클래스인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추상 메소드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걸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추상 클래스가 되는데 그 순간 얘는 뭐냐면 이렇게 빨간 줄이 떠요. 얘는 독자적으로 인스턴스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만 해라라는 얘기예요. 어때 클래스의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것들을 묶어주는 이런 걸 묶어주고 이런 걸 묶어주고
메서드 안에서 어떠한 이 파라미터의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 변수의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배열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추상 클래스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인스턴스 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왜냐하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도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들어오는 함수가 존재 가치가 없고, 무로지 그냥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되고, 자식에 있는 함수가 예, 우리가 돌아가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예, 독자적으로 쓸 수가 없다니. 하지만 얘는 뭐냐면 충분히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클, 레탱글, 뭐 라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객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어떤 걸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만 해라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추상 클래스의 의도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추상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생성할 목적이 아니라 상속에서 기본 클래스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고 뭐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순수 가상함수를 선호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일반 클래스가 있으면 일반 베이스 부모 클래스가 있잖아요. 일반 부모 클래스가 있고 일반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함수가 오버로딩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함수 오버로딩. 여기 함수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고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업캐스팅과 뭐 다운 캐스팅을 이제 뭐 해가지고 이걸 쓸 수가 있지만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일반 클래스지만 여기에 가상함수랑 오버라이딩 함수를 썼어요. 가상함수랑. 그래서 이렇게 좀 강제성을 둔 거예요. 강제성을. 그래서 뭐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서 이 자식이 있는 함수가 호출할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근데 얘는 이 가상함수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 클래스지만 얘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번째는 뭐냐면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예 얘는 인스턴스가 안 되고 무조건 이 자식 함수, 얘는 이제 여기 부모에 있는 함수는 아예 호출도 안 돼. 이 자식에 있는 함수가 무조건 호출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얘 0으로 초기화버렸잖아요. 0으로 초기화버렸죠. 그래서 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에서는 우리가 상속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조금 강제성을 준 게 가상함수랑 오버라이딩 함수예요. 더 강제성을 준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추상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게끔 만들어 준 거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이경보다 더 이제 또 뭐 강제성을 준 것이 있지만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점점점 가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걸 이제 구현 부분을 없애라. 그냥 부모에 있는 구현 부분을 없애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네, 구현 부분을 없애라. 네, 자식에 있는 이 메서드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있는 부모에 있는 메서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없애버린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추상 클래스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했고,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자, 우리가 어디부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함수의 참조부터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함수와 참조, 복사 생성자.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서는 복사 생성자라는 걸 썼어요. 복사 생성자를 쓰게 되면은 깊, 뭐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를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객체를 복사할 때 객체 안에 그 멤버 변수가 포인터가 들어가 있으면 그 어떠한 공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 얕은 복사 얕은 복사의 경우에는 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면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깊은 복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그 주소를 할당해주는 그런 어떠한 이제 그 완벽한 복사를 만들어주는 깊은 복사를 해줘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복사를 위한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역할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에 대한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고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중복과 스태틱 멤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함수 중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오버로딩에 대한 함수가 이제 나오게 되겠고 함수 오버로딩 뭐 성공하기 위한 오버로딩이 성공하기 위한 방법 그 조건 뭐 예를 들어서 반환 타입에 근거한 것은 오버로딩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뭐 코드로 나오는 건 아니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매개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생성자를 만들 때 기본 디폴트 생성자와 오버리딩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 생성자, 오버리딩 생성자, 오버리딩 생성자, 오버리딩 생성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매개 변수, 디폴트 매개 변수를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생성자를 한 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아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개의 매개 변수, 디폴트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한 개의 그 생성자로 만들 수가 있다. 기본 생성자와 오버리딩 생성자를 한 줄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공기. 이전에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영원히 어플리케이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정적, 스태틱, 우리가 변수랑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그 정적 함수로 이제 해야 되겠고, 클래스 멤버로 접근한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스태틱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틱 변수, 스태틱 변수와 스태틱 함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배운 이제 상속이 뭔지 여기 보면 당연히 여기는 뭡니까?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이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업캐스팅은 다운캐스팅은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가상함수라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에 대한 내용, 상속에 대한 어떤 목적과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예, 부모에 있는 어떤 자원을 재사용한 것도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더 얘기해 줬잖아요.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네? 아까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지만, 첫 번째는, 어떠한 그 상속이라는 부분이, 그 어떠한 배열을 만들 때, 이게 공통된 타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매개변수에서 아까 전에 쉐이프 한 다음에 P 이렇게 받았죠? 이 P라는 걸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뭡니까? 여기에 서클 객체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입력으로 뭐 레탱글 객체가 들어올 수 있고, 라인 객체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개변수 안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상속에 어떻게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프라이베트, 뭐, 프로텍티드 퍼블릭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객체 배열 이런 것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상함수와 추상함수.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많이 나오죠. 그죠? 아까 전에 이제 했던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드의 차이점, 그 다음에 그 또 가상함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적 바인딩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왔던 이 예제에 대한 중요한 코드, 그 다음에 순수 가상함수랑
추상 클래스가 뭔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딱 한 9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에 거는 교수님이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키워드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랑, 블록 코딩,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블록 코딩. 알겠죠? 음. 질문! 질문 없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시험을 치기 원하는 분은 중복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해서만 이제 뭐 미리 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